이미 60세를 넘었거나 가족 중에 고령자가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아주 익숙하면서도 두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밥맛도 없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이 안 좋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달걀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 질문을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듣습니다. 어떤 분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어떤 분은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심지어 어떤 분은 달걀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고 신부전이나 투석으로 빨리 가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질문을 하면서 손까지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달걀을 끊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신장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몸이 빠르게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결국 이런 쇠약 상태 자체가 신장을 더 빨리 나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이 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느낀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서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건강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달걀이나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키면서도 몸이 약해지지 않는지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후 영상에서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고령자에게 있어 달걀과 신장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누가 먹을 수 있는지, 누가 주의해야 하는지,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한지, 그리고 왜 달걀을 극단적으로 끊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당신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와 다를 수도 있지만 달걀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아주 경미한 단계부터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까지 다양한 신장 문제를 가진 고령 환자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과 동시에 아주 흔한 실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환자는 올해 68세인 김성민 씨였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검사 결과상 신장 기능은 나이에 따라 약간 감소한 상태였고 아직 심각한 신부전은 아니었지만 이전에 진료했던 의사로부터 짜게 먹지 말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라는 조언을 들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이 조언을 매우 극단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식단에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거의 전부 제거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전에는 거의 매일 아침 먹던 달걀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는 단백질을 적게 먹을수록 신장이 더 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보다 훨씬 쉽게 피로해졌으며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힘들어졌습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진 것이었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는 폐렴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오래 누워 지내면서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 이후 다시 검사한 신장 기능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큰 혼란 속에서 저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달걀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었는데 왜 신장은 더 나빠졌나요? 그 답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지점에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스스로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이 노폐물들은 결국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즉 무작정 단백질을 끊는다고 해서 신장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쇠약으로 인한 후처리를 신장이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달걀은 수많은 오해의 희생양이 됩니다. 사람들은 달걀을 떠올리면 단백질을 생각하고 콜레스테롤을 생각하고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달걀이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한 흡수가 매우 좋은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달걀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현재의 신장 기능이 어떤 상태냐에 있습니다. 60세를 넘으면 우리 몸은 아주 어려운 균형의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신장이 젊을 때만큼 튼튼하지 않고
노화에 따라 여과와 배출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백질과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낙상과 감염, 입원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번 입원을 하게 되면 특히 오래 누워 있어야 할 경우 신장 기능은 더 빠르게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내내 달걀은 신장에 해롭다는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걀은 신장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음식도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섭취한다면 달걀은 고령자가 근력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신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나빠지지 않도록 돕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이해한다면 실제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민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오히려 자신의 몸을 하루하루 약하게 만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조언 하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맥기니의 선택이 진짜로 당신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민 씨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요, 의사 선생님. 도대체 왜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공정하게 답하려면 여기저기서 들은 단편적인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매우 정교한 여과 공장과 같습니다. 매일 혈액이 끊임없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우리가 고기든 생선이든 달걀이든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근육, 효소, 호르몬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 동시에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소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반드시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과정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이런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예전만큼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나오면 의사들은 보통 단백질 섭취량에 주의하라고 권합니다. 이 조언의 진짜 의미는 아무 생각 없이 과도하게 먹지 말라는 것이지 단백질은 무조건 적을수록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김성민 씨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늘어난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낡은 공장을 장시간 과부하 상태로 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 역시 결코 덜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몸은 근육과 중요한 생리 기능을 유지할 재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몸은 스스로를 먹게 되는데, 즉 근육을 분해해 아미노산을 얻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신장은 여전히 그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신장이 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연한 감이나 소문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EGFR, 즉 사구체 여과율 추정치입니다. EGFR이 45 이상이라면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감소한 상태로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양을 지킨다면 매일 달걀을 섭취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EGFR이 45 아래로 떨어져 있다면, 즉 신장 기능이 중등도 이상으로 저하된 상태라면 달걀을 포함한 단백질 섭취는 양과 방법 모두에서 훨씬 더 신중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달걀은 신장에 나쁜 단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의 진로만 본다면 달걀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적절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어 황금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달걀은 혈중 알부민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부민은 단순히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근력, 면역력, 그리고 질병 후 회복 능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면 부종이 생기기 쉽고 쉽게 피로해지며 감염에도 잘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감염이 발생하면 신장은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달걀과 단백질을 두려워한 나머지 영양실조 상태에 빠졌다가 폐렴이나 요로 감염 혹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로 입원하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씩 반복될 때마다 신장 기능은 한 단계씩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장질환식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달걀이 가장 먼저 거론될까요? 한 가지 이유는 달걀이 너무 익숙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낙인이 찍히기 쉬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달걀이 단백질뿐 아니라 신장 환자가 주의해야 할 다른 성분들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걀을 단순히 단백질 덩어리로만 보고 완전히 배제해버린다면 우리는 달걀이 줄 수 있는 많은 이점을 함께 놓치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달걀이 아니라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아주 많이 먹거나 아니면 완전히 금지하거나 의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기의 삶에서는 식탁 위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며 큰 영향을 누적시킵니다. 김성민 씨의 사례를 다시 돌아보면 문제는 그가 예전에 매일 달걀을 먹었던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몸이 여전히 근육과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던 달걀과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갑자기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지자 신장은 보호되기는커녕 감염이든 강한 약물 사용이든 어떤 충격에도 더 쉽게 손상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걀과 신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환자들이 이렇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올바른 질문은 달걀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을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때에만 달걀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식단에 도움이 되는 진짜 의미 있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달걀이 신장의 절대적인 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거의 항상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계속 먹는다면 달걀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중에 떠도는 많은 조언들이 충분하지 않거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음식이 아닙니다. 달걀을 단순히 단백질 덩어리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걀에는 지방, 비타민,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미네랄이 바로 인입니다. 인의 대부분은 흰자가 아니라 노른자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달걀은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되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로 뼈와 치아의 구조를 이루고 수많은 생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과잉인을 배출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중인 수치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위험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칼슘과의 균형이 깨지면서 혈관 석회화를 촉진하고 혈관벽을 딱딱하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 수치가 높아지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게 되는데 이는 원래도 골절을 가장 두려워하는 고령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중간 크기의 달걀 한 개에는 약 90, 100mg 정도의 인이 들어있고 그 대부분이 노른자에 들어있습니다. 반면 달걀 흰자는 거의 순수한 단백질에 가까워인 함량이 매우 적습니다. 이 사실은 달걀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한 접근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혈중인 수치가 높거나 신장 기능이 이미 중등도 이상으로 저하된 사람의 경우 노른자는 제한하고 흰자를 위주로 섭취하면 신장의 인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환자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예로 설명하곤 합니다. 만약 삶은 달걀 한 개와 소시지 하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이유로 달걀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시지나 가공육에 들어있는 인공적으로 첨가된 무기인 퍼스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무기인은 체내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거의 완전히 흡수되는 반면 달걀 같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약 60% 정도만 흡수됩니다. 즉, 신장에 주는 부담만 놓고 보면 작은 소시지 하나보다
달걀 한 개가 훨씬 부담이 적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 바로 달걀을 다른 단백질과 어떻게 함께 먹느냐입니다. 달걀처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 두부나 콩 제품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면 몸이 단백질을 훨씬 균형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산성 찌꺼기를 더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그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권하는 원칙은 1대1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한 부분에 식물성 단백질 한 부분을 곁들이는 것이지 고기나 생선, 달걀에만 단백질을 몰아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달걀의 어떤 부분을 먹을지 뿐 아니라 조리 방법 역시 흡수율과 몸에 주는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날달걀은 일부에서 몸에 좋다고 믿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아 노른자가 퍽퍽해진 달걀은 위생면에서는 안전할 수 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소화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조리법은 반숙 달걀이나 한국식 온천 계란입니다. 이 경우 흰자는 완전히 익어 안전성이 확보되고 노른자는 부드럽게 남아있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같은 달걀 한 개라도 조리법을 잘 선택하면 양을 늘리지 않고도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작지만 매우 가치 있는 포인트는 식사 순서입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달걀을 먹으면 섬유질이 장 안에서 일종의 완충층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을 포함한 일부 미네랄의 흡수를 늦추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아주 간단한 습관이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유익합니다. 이와 함께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하는 일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 체중 1kg당 하루 0.8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신장이 중등도 수준으로 저하되었다면 이 수치는 약 0.6, 0.8g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단백질 제한 시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양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달걀을 먹었다면 다른 끼니에서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 전체 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꼭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달걀은 절대로 단독으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달걀은 전체 영양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흰자와 노른자의 차이를 알고 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며 신장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섭취한다면 달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달걀의 어느 부분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야 하나요? 지식은 이론에만 머무를 때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단순한 식사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반숙 달걀 한 개에 데친 채소 한 그릇이나 가벼운 샐러드, 그리고 두부나 발효 콩처럼 소량의 식물성 단백질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달걀을 통해 질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완충 역할을 해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많이 먹기보다는 미역국, 두부, 버섯, 채소 위주의 비교적 가벼운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고기나 생선을 먹고 싶다면 양을 약 100g 정도로 조절하고 항상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을 때는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한국식 계란찜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때 달걀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몸이 단백질 결핍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고령자분들이 적게 먹는 것이 신장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적게 먹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하루하루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버섯입니다. 버섯은 단백질과 인 함량이 낮고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해 뼈와 면역 기능을 돕습니다. 진한 녹색 잎채소도 매우 좋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칼륨을 줄이기 위해 살짝 데치거나 삶은 뒤 천물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 역시 소화가 잘 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선택입니다. 단호박도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